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월요일장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업종과 2차 전지 업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에 이란이 참전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는 이란전으로 확전될 경우에는 오일 쇼크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건 물가 상승률을 자극시켜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유럽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수혜주로 국내 증시에서는 대성에너지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흥국석유와 한국석유 등 또 석유 오름세 수혜주도 급등세를 보여주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업종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3분기 어닝 쇼크로 주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장중에 80만 원 선이 또다시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3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양극재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영향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은 당분간 실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은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에 이어서 내년에는 11월 미국의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쉽게 거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2차 전지 업종은 당분간 흐린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는데요. 월요일 또 팀 오랜만에 나타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맡아주셨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예. 놀라셨나 봐. 그러니까요. 정수재 아나운서가 예, 너무 예. 오랜만에 전문가들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월요일 저희와 함께 이제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 유상희, 유창희 대표 두 분 나와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지난 뭐 한 3주 전까지 예, 자주 뵀었는데 야, 진짜 2주 동안 못 뵀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있었습니다. 10월 중순에 보내요. 10월 중순에. 그러니까요. 예. 요즘 안 나오실 사이에 좀 장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좀 호재가 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 지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거시적인 이야기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출발해 보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장? 일단 뭐 지금 이 매크로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 희석됐다. 그래서 다시금 뭐 지상군 투입이 좀 임박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 뭐 여기다가 뭐 이란이 확전할 수도 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증시의 어떤 방향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네. 이게 저는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좀 장기될 수 있는 조짐이 좀 있지만 그래요. 그래도 뭐 전쟁이라는 게 사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좀 결은 좀 다르다. 자, 이런 관점에서 뭐 중동 전체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이런 이 불확실성은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우선은 일단 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돼야 되는 점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자, 이 점과 국채 금리의 어떤 이 급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주시해야 되겠다. 이 두 미국 가지 국채 부분. 금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상당히 좀 올랐다가 지금 약간은 좀 진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채 금리도 보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뭐 CPI 발표 지수 이후에는 뭐 시장 예상치 부합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서 네네네. 오히려 중동발 리스크만 좀 없었다면 굉장히 좀 이 3분기 지난주에 뭐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 분위기를 좀 잘 잡을 수 있었다라고 좀 평가해봤는데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의 어떤 흐름들도 당장 좀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네. 좀 지금 이게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 가나? 아니면 좀 뭔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 희소식들이 들려야 되는데 전혀 들려오지 않고 뭐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지금. 네, 뭐 지금 국제금리 좀 안정되고 있다 하고 뭐 미국에서 들려오는 얘기 뭐 들어보니까 금리 인상 안 하는 쪽이 60%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네. 들려오고 있는 것 동결적으로.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11월은 동결 가능성이 거의 뭐 100%가 아닐까 생각 좀 네. 하고 있고요. 다만 이때는 그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 국채금리가 잠김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하향 안정세를 띠려면 저는 11월 FOMC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12월 FOMC요. 네, 그래야지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이 결정된 조금 안정세를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스라엘 관련돼서는 저는 뭐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출렁거림이 좀 나온 것인데 저는 이것은 증시의 영향은 거의 어느 정도 좀 선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미국 증시가 이제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내일 모레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에 대해서 해석이 좀 좋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네. 어닝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종목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그냥 일단은 뭐 저가 매수 그냥 이렇게 종목을 판단하기보다는 많이 하락한 종목분들 중심으로 접근하셨다라면 네. 당분간 이제부터는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선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봤고, 자 이런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뭡니까? 네, 오랜만에 만나는 두 분의 대표님의 월요일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은 JI테크 가져와 주셨고요. 역시나 화끈하게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HPSP를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은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의 JI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번에는 브롬 테마주가 떠올랐습니다. 브롬은 이스라엘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천연 소재로서 또 휘발성 액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염 물질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난연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다른 물질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브롬 테마주가 떠올랐고요. JI테크도 그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I테크는 반도체 프리커서 등 필수 소재를 제작하고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수가스와 탄소 포집 진출 등 시설 투자도 긍정적이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브롬 테마주와 또 JI테크에 대한 주가 전망 변영인 대표님께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JI테크를 가져오셨는데 브롬 관련주. 브롬. 이거 좀 처음 들어봤어요. 생소하죠. 예, 저도 좀 옛날에 궁금- 자동차 브로홈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딴 얘기를 하고 계시네. 브로홈 예. 비슷하잖아요, 약간. 차 브롬이라고 하죠. 차라리 이거 호두 그게 브롬. 낫구나. 예. 알겠습니다. 한번 네, 브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브롬 관련 브롬이란다 또 저도. 브롬 관련주가 어떤 주식입니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이 종목 선정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봤는데 원래는 먼저 이 선정한 종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수급 동향이나 단기 테마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 이 관점에서 제가 종목을 좀 바꿔봤는데 이 사실 이 단기적 관점에서의 모멘텀,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공급망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이게 이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특수 소재입니다. 네. 이게 뭐 이 석유, 가스 시추 등에 들어가는 이 화학 물질 그리고 난연제라고 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분을 만드는 화학 물질 의미예요. 굉장히 인체에는 뭐 유독한 가스를 좀 배출하긴 하지만 네네. 불에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이 소재의 어떤 대체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난연제 소재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에서 뭐 태양광 소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석유, 가스전의 시추 작업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소재인데 네. 이게 전량 이 이스라엘의 전체 공급망 99.6%를 이스라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재가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는다면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와, 이거는 뭐 9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동발 리스크,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의 어떤 장기화 관점에서 이런 리스크가 크게 더 부각이 된다면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이 브롬 리스크들 계속 더 주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소재의 매출 포지션이 50.7%를 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특수 가스 부분이 43.5%의 사업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브롬 관련된 어떤 특수 소재 부분에 대한 비중은 작지만 이게 전량 하나 큐셀에 현재 공급되고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이 공급망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단기 모멘텀 부분도 잘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 가셔 이번에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에 지상군 투입이 뭐 임박한다. 아까 뭐 속보에서는 네. 남부지구에 대해서 잠시 일시적인 어떤 휴전 뭐 속보도 좀 전해오면서 네. 네. 지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된 어떤 전쟁이 장기화가 좀 된다면
관련된 어떤 공급망 리스크는 좀 주기적으로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네. 이게 근데 오늘 또 급등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 전쟁 테마에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계속 이슈를 받겠지만 근데 아까도 잠깐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두 분이 약간 또 의견이 달랐어요. 아, 달라요. 이미 반영돼 있다라고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시고 변영희 대표님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시각인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보시기에는 좀 장기화 측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신 거라고. 이 테마가 뭐 볼수 있을까요? 아주 지속된다라고 좀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네네. 지금 주도 테마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네. 뭐 고유가 기조에 관련된 뭐 원유 관련주들의 수급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오늘 뭐 이 공급망 리스크 관련주들이 좀 다시금 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테마성이긴 하지만 전쟁 장기화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 이 전쟁이 좀 확대돼 가지고 이란도 참전하고 주변국들의 전쟁이 좀 더 커진다면 굉장히 이거 뭐 우리 전체적인 어떤 이 글로벌 안 좋겠죠. 경제에도 굉장히 큰 네. 타격이 오죠. 타격이 유가도 텐데 많이 올라갈 테고.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분쟁은 장기화될 수 있는 조짐은 좀 있다는 관점에서는 단기적 수급 하에서도 괜찮다. 지금 이 JI테크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이 현재 3,278만 주를 갖고 있는데 예.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 보유량이 55.5%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즉 시장 유통 주식 수가 45%뿐이 유통이 되지 않는데 오늘 거래량이 1,313만 주. 자, 이 부분이라면은 지금 현재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뭐 수반하는 대량 거래가 좀 수반됐다. 지금 작년 11월에 이 상장하고 난 이후에 무상증자일 이후 지속적인 아주 주가 조정 좀 있었지만 오늘 거래량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 관점에서의 어떤 모멘텀들이 좀 더 지속된다면 JI테크는 유동 거래량 비중에서도 굉장히 상승 탄력을 좀 유의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이렇게 보면 말이죠. 확실히 순위권 욕심이 있으세요. 아, 예. 그래서 오늘 아침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낮에 바꾼 이게 종목을 거예요? 바꾸셨다고 어. 그랬는데 확실히 이런 이 흐름을 읽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게 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서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의 눈을 가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하실 분이 또 옆에 계신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저는 거의 확실합니다. X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또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갈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거 나 안 가요. 이거 너무 테마주예요 이거. 막. 확 까놓고 진짜 오늘 얘기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X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뭐 일단은 오 나오네. 오. 5가 나왔네요. 유창희 대표님이 오를 한 거리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5 안 드셨는데. 우와. 예. 일단은 약간은 지금 뭐 테마주들이 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세라 보고 있고요. 네네. 제가 이스라엘 사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테마주들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 혹은 뭐 어디가 이란이 참전하려다가 이제 안 한다, 혹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지 테마주가 꺾이는 것이지 지금은 계속 뭔가가 새로운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들어온다, 누가 또 참전한다, 네. 뭐 어떤 뭐 결과가 나왔다, 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하니까 뭐 미국이 그건 하지 말라고 그쵸. 했다, 뭐 이런 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며칠 전또 휴전 기간이라고 써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5분 휴전. 아, 5분 휴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좀 한번이들이 이런 거에 쏠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다른 것들 뭐 석유 관련된 뭐 흥구 석유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아직 반응을 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도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이렇게 이렇게 한 번은 처음 들어봤죠? 좋게 이야기하고 저도 되게 좀 낯설어요. 이게 뭐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 2주간? 예? 지금 기업을 무슨 일이 말씀드리는 게 있었던 것 아니라 같은데. 해탈하셨던 테마 거나. 성격에서 네. 본다라면 네네네. 다른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 흥구석유라든지 뭐 네. 이런 기업을 가져왔다면 가차 없이 X를 제가 봤을 때 추석 때 부모님한테 혼난 것 같아요. 너무 너왜 X만 X 하지 들어, 마라. 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 네, 막 그리고 그런 뭐 거. 스가스 이런 것도 어찌됐든 이게 말이 99.6%지 네. 이스라엘에서 넘어오지 않으면 당장 쉽지 않은 거기 그런 때문에 거죠. 그렇죠. 네, 뭐 거의. 대체제를 찾기 어렵다는 부분들도 일단은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이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변영희 대표님 목표가 우리
그리고 손절가 짚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네, 단기 테마주이라는 점을 좀 잘 참고를 해주면서 좀 많은 비중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적은 비중 하에서는 단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네. 목표가 6,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800원, 손절가 3,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저 그거 한번 좀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테마주를 했을 때 사실 좀 위험하긴 하잖아요. 어느 네, 정도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로 이 주식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좀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변영희 대표님은? 저는 좀 냉정하게 저는 네. 테마주 거래 안 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 뭐야? 스타킹을 하기 네. 위해서 갖고 있었다. 지금 2주 만에 나오니까요.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고. 네. 2주 동안 그럼 종목을 못 갖고 왔으니까 예, 처음 갖고 온 그리고 거니까. 1위의 수익률은 아직 30%가 좀 안 되니까 네. 이거 해볼만 한데라는 욕심이 30%까지는. 조금 좀 들어서 좀 제가 욕심을 좀 냈는데 오. 좀 냉정하게 이 기대감을 수반하는 테마는 사실 저는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렇군요. 철저하게 이탈가를 좀 준수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네. 5% 정도. 이게 뭐 수배의 어떤 이 기대치를 더 가져간다. 이 부분은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고 차라리 뭐 실적주의 어떤 과대 낙폭주들은 모아가기 좀 좋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마음의 결정 내리셨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선택의 시간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야, 매수. 매수. 매수입니다. 예. 스타킹 노래 몰라 그러네요. 아니 그게 무엇보다 변영인 대표님의 마지막 말이 네. 저의 가슴을 좀 울렸어요. 어떤 부분이? 솔직하게 어. 사실 저는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스타킹의 단기적 수익률 볼 때는 사실 그렇죠. 이 단기 트레이딩하는 거 가끔 저는 솔직히 그렇게요. 아내랑 소고기 사 먹을 때 그리고 소고기나 좀 먹을까? 막 저는 이런 식으로 가끔 접근해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스타킹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그렇죠.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네, 거기 수익 때문에 대결이니까요. 그 재미로 이 차원으로 좀 접근했을 때 단기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도 저도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오, 예. 역시. 저는 약간 한 15% 정도 이익이 날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일까지 상한가 가는 건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네. 막 그 정도 안에서 15%까지 본다. 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프 보니까 일단 이번 오늘 달은 좋았으니까. 그냥 뭐 벌칙 안 받고 싶어갖고 막 최대한 그냥 안달이 나시거든요. 어떻게든 수익권 안에 이번 달 어떻게든 이 일을 제가 벌칙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 저희 마음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보세요. 요 종목 제 포트에 올리고 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HPSP입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명확한 실적 성장이나 수익성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업사이클로 바뀌고 있는 변곡점에 가까워진 만큼 소부장 주가 역시 당분간 견조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HBM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인 HPSP는 4세대 반도체 공정 솔루션으로 꼽히고 있는 수소 어닐링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 HPSP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유창희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 시간이 오려나 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드디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하나 둘 가져오기 네. 시작했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매출이 뭐라고 하죠? 순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매출 네, 갑자기 영업이익. 영업이익. 이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요. 벌칙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다 잊어먹으시네. 영업이익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또 한 번 연말에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HPSP 좀 종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고압 이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기술력은 가장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전 세계에서?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제품이 요즘에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까 하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에는 작게 만드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높이 쌉니다. 그래서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12개, 13개 이렇게 막 쌓아요. 쌓으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렇게 쌓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제 이 반도체가 합쳐지면서 이게 겹쳐지면서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면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줄이는 게 상당히 핵심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닐링 장비인데 이게 고압 수소로 장비를 만드는 게 HPSP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온 고압 그 관련된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는 원익 IPS라든지 뭐 일본 기업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기술력 차이가 거의 뭐 엄청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온 쪽은 약간 이제 진입 장비가 그렇게 높긴 합니다만은 기술 경쟁하는 기업이 많다라면 고온 수소 쪽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5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을 좀 보여주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반도체 업황은 바닥이라는 인식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전처럼 엄청 호황으로 가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황으로 가려면은 IT 수요도 좋아져야 되고 그러면 경기도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미국 경기만 좋고 전 세계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미국도 이제 조금 이제 경기가 좀 하향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중론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는 개선되고 있지만 뭐 그전 2020년이나 2021년처럼 뭐 엄청나게 호황으로 가진 않을 거다. 다만 특수 반도체 쪽, 뭐 HBM 반도체라든지 뭐 DDR5라든지 뭐 서버형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라면 HPSP의 매출도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뭐 시장이 안 좋다 하면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2차전지라든지 뭐 AI, 뭐 로봇주들처럼 하락을 했는데 HPSP는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10월달 현재 구간이 뭐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논하기 좀 힘들지만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면은 전 충분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했고 하이닉스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본다라면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시장을 좀 선방해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HPSP도 충분히 그러한 것의 선두를 선봉장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PSP 사실 저희 스태킹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죠. 정말 꾸준히 잘 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수익도 좋고. 네네네. 항상 뭐 이렇게 반도체를 처음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반도체를 쌓아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수소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 뭐 이렇게 케이크도 했었는데 아니고 떡도 아니고 삼중떡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싸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HPSP 이 회사의 그 매력을 저도 한껏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 때 반도체가 좀 더 시작되려나 보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희 대표님 이 종목 갈 것 같습니다. OX 가시오, OX. 또 아니다. 이것도 반도체 뭐 지금 반도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나. 우선 이 반도체 섹터 뭐 지난주에도 삼성전자가 예상외 실적 상회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 이 관점에서의 어떤 장비주 수요 그리고 최근에 장비주의 수주가 굉장히 좀 괜찮았거든요. 한미반도체도 역시 뭐 창립 이래 사상 최대 뭐 장비 수주했고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지금 덜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이 4분기부터 내년에 본격적인 HBM 반도체의 어떤 양산 가시화 관점에서의 장비 수요는 좀 지속될 것이다. 장비 수요가. 여기서 HPSP의 경우에도 뭐 독자 개발 솔루션이죠. 공정 솔루션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가시화가 된다면 충분히 실적 측면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직전 고점 원저리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 열어놓고 4만 있고요. 원. 네. 뭐 3만 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번에도 지켜진 자리가 3만 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씨 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네. 왜 좋아요. 매수하셨어요? 지금 이게 뭐 HBM에 좀 관련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HBM이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HBM이 뭐예요? 설명 좀 주세요. 그게 HBM이 그 건설할 때 HBM을 박잖아요. 네. 그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아, 네. 가세요 이제. 아니 뭐 어닐리 이거 세계적인 기술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뭔가 믿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재용 씨의 포트에 올려서 역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이제. 알았어. 내일 보자고. 아니 오늘도 좋은 정보까지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